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이제 뭐 지수도 이제 나름대로 급등을 했고 뭐 환율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증시가 좀 이렇게 흔들렸을 때 환율이 급등했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환율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는지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자, 환율을 볼까요? 네, 원달러 환율이 그죠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죠? 짧게나마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뭐예요? 환율 이제 급락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향후에 이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시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테마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뭐 지금은 뭐 제가 언제였죠? 오늘이 화요일이죠. 월요일 날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뭐 진짜 잘 끝났어요. 금요일 날도 잘 끝났고 어제도 잘 끝났고 어제는 월요일이었죠.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증시 쪽 설명을 해드리고 시황 설명해드리고 이제 종목들도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오늘은 이제 그 테마주 자체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왜냐면은 그 이유가 있는데 쭉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보시면 잠깐만요. 네. 일단 이제 그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양쪽 다 1% 넘게 이제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 지수가 1.15% 잘 올라왔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여기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3일 이동 평균선을 깨트리지 않고 쭉 올라가고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큰 음봉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음봉들을 전혀 저항을 받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 지수도 오늘 이제 1.8%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코스닥 지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본론 들어갈까요? 네. 코스닥 얘기 좀 뒤에서 할게요. 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자, 어제 미국 증시를 보시면 다우 지수가 1.3% 급등했고 나스닥은 0.8%. 확실히 나스닥 쪽은 좀 그쵸 애매하죠, 그죠? 네, 이거 뭐 전저점도 깨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한 모습인데 다우 지수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힘이 좀 느껴지시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나스닥 지수 보지 마시고 네, 다우 지수 보시라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아마 올해 작년 말부터 그랬던 것 같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부터 다우 지수 말고 이제 나스닥 지수를 많이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스닥 지수 말고 다우 지수 보라고 그러죠. 네, 그게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황을 잡을 때 무조건 막 다우 지수나 나스닥 한 가지만 고집하시면 안 되고 그때 상황에 맞는 거를 딱 선택을 해서 시황을 잘 잡으셔야 돼요. 네. 그런 거 뭐 제가 얘기를 잘 해드리니까 방송 꾸준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미정 형님도 어서 오세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지수가 잘 올라왔고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달러 인덱스 있죠? 자, 이제 환율 얘기랑 금리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환율이랑 금리 얘기에 대해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강의를 했는데 저녁 방송 참여하시는 또 문자반 회원들 계시니까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이제 그 제가 요번에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FOMC 회의가 11월 1일, 2일 그때 개최가 됐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10월 달에 되게 이제 여러분들 힘드실 때 어떤 얘기를 주로 했냐면 지수가 더 빠질까봐 너무 걱정들 하지 마셔라. 왜냐면 걱정한다고 지수가 안 빠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한다고 빨리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모든 건 정해져 있는데 언론에서 이제 개인들을 속이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수가 뭐 급락하냐 안 하냐 뭐 전저점을 깨냐 안 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가 아니고 환율 특히 달러 인덱스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영향을 주는 거는 달러 인덱스지 않습니까? 바로 요거죠. 네.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내려와야 증시가 안정을 찾는다는 얘기였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달러 인덱스는 급락을 하고 있고 미국의 국채 금리는 더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 개 다 떨어져야지 좋다는 거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올라가는데 증시가 올라가네요. 네,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어서 오세요. 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원달러 환율이 바로 이제 반응을 하죠. 달러 인덱스는 금요일 날 1.8% 급락했고 어제도 0.7% 네, 급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급락입니다. 그래서 급락이고 현재 미국 미국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상승 출발하려고 하죠. 네. 아무튼 이제 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는데, 그죠? 이게 하락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반응을 했느냐 했어요.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9월 중순 이후였을 거예요. 물론 이제 올해 내내 힘드셨지만, 그죠? 특히 9월 중순 이후로 원달러 환율이, 이건 지금 보시는 건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여기가 1,300원이었거든요. 요 정도가 7월달, 8월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 1,300원을 확 넘어서면서 1,350원 뚫고 쭉 올라왔다고. 이게 9월달이에요. 그러면서 증시가 폭락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 급등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율을 붕 띄워놓고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여기 1,400원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맨날 뉴스 틀면, 그죠? 환율이 뭐 비상입니다. 뭐 트리플 악재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다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급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1,400원 깼어요. 자, 이게 깨졌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랬죠, 그죠? 이거라기보다는 떨어지다가 여기 이 환율은요 지지와 저항이 되게 잘 맞거든요. 차트가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늘 해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차트를 잘 배우고 싶으시면 종목 갖고 하지 마라. 환율 가지고 해라. 환율 차트 가지고 지지와 저항, 추세선 이런 거 공부하죠.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진짜 잘 맞아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차트 이렇게 공부하실 때 원래 제일 중요한 게 지지와 저항, 추세 이거거든요. 이거는 환율 차트가 공부하면 환율 차트 가지고 공부하시면 진짜 공부 잘 돼요. 잘 모르더라고요. 맨날 그냥 오늘의 급등주 거기다 선긋고 막 그러시는데 이게 잘 맞아요. 이게. 기억해 두세요. 특히 우리나라, 중국, 위안화나 이런 데다 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정부에서 개입을 너무 해가지고 그렇고,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환율이 괜찮죠. 유로화도 괜찮고. 아무튼 이제 그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지금 여기 환율도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환율이 하락했을 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정말 좋은 건가? 이게 사실인가?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는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지수는 올라가거든요. 환율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니까 지수가 어떻게 해요?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삼성전자가 들어버리죠. 뽑았어요 지금. 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천천히 올라오다가 지금 확 올려버리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니까 대번 갭을 띄우면서 막 올라가죠, 그죠? 이게 갭상승이고, 지수 갭상승이거든요. 이게 윗꼬리도 없고 아랫꼬리도 별로 없고 그냥 차분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환율이 떨어진 게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 게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올라오고 지수도 올라온다. 즉 이거는 지수가 안정화가 되고 주식시장이 지금 안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털릴 사람은 이제 다 털렸나 봐요. 네. 이게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 개인들은 그래요. 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게 아직까지 이제 초보라서 그래요. 하수라서 그래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하수는 이렇게 올라올, 증시가 막 급등하잖아요. 삼성전자 올라올 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요? 불안하니까.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왜냐하면 거기서 팔고서 다시 살라고. 다 그래요. 삼성전자를 딱 보여주면은
지금 들어도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게 하수예요. 여러분들 부끄러우라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시라고. 네.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써도 될까요? 그게 하수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셔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게 쭉 올라오는데 이게 양봉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급등을 하니까 전 여기서 어떤 생각하냐면 항상 그래요. 저는. 이제 다 털을 만큼 털었나 보다. 예를 들어서 빨래로 따지면 네. 빨래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탈수까지 다 끝났나 보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적어주시고. 그죠? 네. 이해가시죠? 그죠? 이게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다 털렸다는 반증이거든요. 이게. 이해가세요? 이해가 안 가시는구나. 지수가 이렇게 쭉 뽑으면서 네. 삼성전자가 저렇게 쭉 뽑는 거는 털을 만큼 털었다는 얘기예요. 계기한 겁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네. 근데 또 제가 이 얘기했다고 또 안 떨어지느냐? 아니요. 지수가 올라올 만큼 또 많이 올라오면 또 쑥 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항상 열어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떨어져도 돼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죠? 네. 올라왔으면 또 쳤다 가는 거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네. 산에 가실 때 계속 오르락만 있으면 아마 산에 안 갈 거예요. 재미없어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가파를 때도 있고, 완만할 때도 있고, 경치가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올라가다 뱀을 만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갈 때마다 다르니까 산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똑같으면 뭐하러 가요? 재미없어서. 그죠? 계절마다 다 다르고, 산마다 다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산도 다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안 올라가요. 네. 중간에 눌렀다가 털었다가 또 계속 그러면서 갈 거예요. 네. 아무튼 지수가 저기 환율이 급락했다는 거는 뭐라고요?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뭘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엔화나 위안화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봐야 되겠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럴 때는 같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엔화를 보시면 이게 엔화예요. 엔화가 요게 11월 7일 어제고 오늘인데 엔화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튼 조금 떨어졌어요. 많이 안 떨어졌죠. 그리고 위안화 보실래요? 위안화는 요게 어제 거예요. 11월 7일이 여기 보면은 지난주 요게 목요일이죠 이게? 아니다. 11월 4일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금요일날 1.7% 중국 위안화가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개입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기도 그냥 떠 있는 상태인데 더 이상 올라가진 않고 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시원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네. 아무튼 떨어지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이제 급등에 있을 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진짜 많이 샀어요. 잘 보시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환위기 올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환율이 잘 보시면 여기 고점을 찍었을 때가 처음에 쭉 올라가서 여기를 찍을 때가 언제예요? 9월 말이거든요. 그쵸? 9월 말 여기는 11월 초. 그러면 그동안의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 돼요. 제가 했던 얘기가 틀렸나 맞았나 이제 검증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언제부터 많이 샀냐면 이걸로 볼까요? 기간이 자 보세요. 외국 이게 여기가 이제 9월 7일이랍니다. 9월 7일 삼성전자 이제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이에요. 이게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찍어보시고 혹시 안 보이시는 분 없죠? 보이세요? 네, 뭐 한두 명씩만 찍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9월 7일부터 최근까지 즉 두 달간의 이제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 이제 그래프입니다. 이게. 자, 9월 초부터 증시가 막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팔잖아요. 그죠?
주가는 뭐냐면 요게 주가예요. 밑에 검은색 있죠? 이거. 요게 삼성전자 주가. 빨간색은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이해되시죠? 네. 자, 외국인이 주에 9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증시가 쭉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그때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9월 말쯤에 지수가 저점을 찍었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코스피, 삼성전자 이제 저점이겠죠? 네. 그리고 나서 잘 보시, 그때까지 외국인이 팔아요, 사실. 팔았는데 9월 말에 아까 그 보셨죠? 환율 다시 보죠. 네. 환율이 여기처럼 이렇게 9월 말에 고점을 찍고 이제 횡보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때부터 뭐를 해요? 신난 거예요. 너무너무 신난 거죠. 그래서 이거 잘 배워두세요. 이런 강의가 이게 듣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듣기 쉽다는 얘기가 표현을 잘못했다. 네. 이런 강의를 듣기가 어려워요. 네. 이거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니까 이건 알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맨날 환율 타령이냐 테마주나 얘기해줘라. 테마주를 하려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해야 돼요. 네.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저기 뭐야 주식 저기 테마주 하는 거하고요 모르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여기 보시면 네, 환율이 딱 이제 급등을 하니까 외국인은 너무 신난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외국인이 막 사잖아요. 언제부터요? 9월 말부터. 왜 그러겠어요? 지수는 우리나라 그때 코스피 지수 어떻게 했어요? 자, 천천히 자, 하나하나 배우고. 오늘은 환율 공부하는 날이에요. 환율. 종목 얘기는 내일 많이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박살이 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폭락을 했어. 전저점 깨면서 개인들이 막 집어던져요. 삼성전자도 막 집어던져갖고 삼성전자 주가가 전저점을 깨면서 네, 쭉 떨어져서 51,000원까지 왔어요. 너무 싼 거예요. 삼성전자가 너무너무 싼 거예요. 네? 근데 삼성전자도 싼데 세상에 환율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환율이 급등했다는 거는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급락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달러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1달러 가지고 옛날에 바꾸면 1200원 밖에 안 줬는데 지금은 1450원, 1400원이나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환차익이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와 이러면서 삼성전자를 그때부터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열심히 올라오잖아요. 예, 어서오세요. 네. 삼성전자 주식을 다시 보시면 어떻습니까? 막 떨어지다가 갑자기 양봉 나오더니 들어버리죠? 팍 하고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날 장중에 4%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쭉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삼성전자를 잘 보셔라. 응? 이거 안 무너졌다. 자꾸 뉴스 보면 삼성전자 망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응? 힘들 내셔라. 응?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환율이 급등해 있고 자,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다 전멸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멸. 진짜 전멸당했어요. 살아남은 분들이 여러분들 같은 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별로 안 남았어요. 근데 외국인은 열심히 삼성전자를 쓸어 모았죠. 그럼 삼성전자만 샀겠냐 이거예요. 다른 것도 이래저래 많이 사놨겠죠. 외국인이 지금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끄트머리쯤에 누가 들어와요? 환율이 이제 조금 하락하려고 하니까 끄트머리쯤에서 누가 들어올까요? 네, 기관을 보실래요? 네. 외국인 빼고 네. 기관이 언제부터 사요? 이 왼수들 욕 좀 해야 돼요. 10월 20일부터 그죠? 늦게 사는 거예요. 늦게. 그리고 여기까지 사다가 순간 여기서 팔죠. 이게 며칠이에요? 11월 2일, 3일. 이게 뭐냐면 11월 2일하고 3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2일이면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인가요? 네.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파른 거 이게 외국 기관이 그때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잠깐만요.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가다가 여기서 살짝 떨어져요. 기관이 그런 거예요. 기관. 네. 이해가시죠? 중간에 여기 이거 기억 안 나세요? 10월 말에 미국의 FOMC 회의 앞두고 삼성전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루에 3%고 급락시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라올 때 그냥 안 올라옵니다. 네, 털면서 올라옵니다. 네. 대신에 기간은 짧고 대신에 세게 한 번씩 흔들어요. 팍 이러면서 망한다 그러면서 안 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외국인이 열심히 환율이 급등했을 때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 열심히 이제 외국인이 샀고 그리고 팔아먹고 있던 기관이 나중에 와서야 사기 시작했다. 근데 오늘 보면 어때요? 오늘 보면 이게 삼성전자 이제 오늘 얼마 샀냐 건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수를 양쪽 다 많이 했죠.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폭등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 폭등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해되신 분들은 7번 한번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왜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시험 잡아드린 게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언론사에서는 뭐 환율 급등하니까 외국인 나간다, 뭐 외국인 뭐 탈출한다 막 그러고 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헛소리라고. 옛날이랑 지금 다르다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외국인이 더 산다고. 그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요. 이걸 알고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이걸 알고 테마주 하시는 거하고 이걸 모르고 테마주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나도 환율이 급락하니까 전 굉장히 기뻐요. 하지만 또 이제 얘기해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떨어지다가 확 올랐다가 떨어지다가 확 올랐다가 막 그래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위험한 고비는 일단 넘겼구나. 또 앞으로도 지켜봐야죠. 근데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요. 이 얘기는 짧게 해드릴게요. 미국의 국채 금리는 자꾸 오르는데 왜 오르냐면 연준 의장이 그 지난주에 FOMC 회의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연준 의장이 FOMC 회의를 했는데 그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뭐였냐면 연준의 그 목표 금리를 좀 더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2년물 미국 2년물 국채 금리인데 이게 또 올라가요. 지금 원래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증시가 폭락했거든요. 이게 국채 금리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주식 시장은 폭락했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도 주식시장 폭락 안 해요. 뭐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주식시장을 끌어내렸던 여러가지 발표가 계속 나오는데 더 이상 안 빠져요. 대표적인 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경제가 좋아서 연준이 더 금리 인상 많이 할 거다 그러면서 막 폭락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FOMC 회의 끝나면 증시 폭락한다 그랬죠? 폭락 안 하잖아요. 오히려 뭐 더 세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으로는 목요일이다. 11월 10일 날 미국에서 또 CPI 이거 발표하거든요.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거 발표하는데 우리나라 개인들이 그거 신경 무지하게 쓰고 있을 거예요. 또 그때 폭락할까봐.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그게 발표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CPI가 안 좋게 나오건 좋게 나오건 증시가 급등한다? 그러면 이거 완전 끝나는 거예요. 진짜. 앞에서 그렇게 괴롭히던 악재들이 똑같이 나왔는데 반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개미들 다 털린 게 맞고 우리는 이제 돈 벌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주식이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고생을 해야 돈을 주더라고요. 고생을 해야 돈을 줘요. 고생을 해야.
고생을 조금만 할 때도 있고 많이 할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고생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아무튼 이제 환율이 떨어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좋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쪽하고 여기 삼성전자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테마주 얘기를 좀 해드려야죠. 테마주가 이제 잘 가려면은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보다 그리고 뭐예요?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보다 코스닥 지수가 좀 올라가는 게 좀 낫죠. 그죠? 네. 뭐 코스피에도 테마주 있고 소형주 다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 테마주와 이제 연결이 잘 되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최근에 개별주들 좀 수급이 좀 별로였죠. 잘 안 올라오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저만큼 올라왔는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낙폭과대가 되게 심했잖아요. 지금 낙폭과대가 뭐 조금 떨어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심할 때는요 피해가 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구부터 올라오냐면 순서가 있어요. 코스피가 있고 이제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피가 먼저 올라가요. 코스닥은 그 다음에 가요. 뒤에 가요. 낙폭과대가 굉장히 심했을 때. 그럼 코스피를 올릴 때 누가 가봤어?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게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니까. 그럼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올라갈 때 코스닥은 바로 가느냐?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이 좋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장이 좋고 막 하루 거래 대금이 되게 많을 때는요 뭐 삼성전자 가도 뭐 테마주 갈 거 다 가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왜 그러냐면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현금 없다, 난 제일 힘든 게 돈이 없어서 제일 힘들다, 1번 찍어보세요. 요거는 좀 다 찍어보세요. 돈이 없어서 힘드신 거 아니에요? 저 종목들 막 내가 갖고 있는 거건 그죠? 네, 남의 거건 막 다 사고 싶은데 싸잖아요 요즘에 다. 뭐 저 5천만 원짜리 그랜저 요즘에 5천만 원 합니까? 네, 그랜저를 내가 다 갖고. 네. 남자인데 차를 잘 몰라요. 대충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랜저인데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3천만 원에 파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네. 옵션 좀 낮은 거는 2천만 원대에 파는 거예요. 그랜저를 5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그랜저를 세상에. 네? 뭐 그런 막 사고 싶죠. 돈만 있으면. 그게 제일 힘드시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얘기를 이제 왜 번호를 한번 찍어보라고 말씀드렸냐면 처음에는 다시 처음부터 코스피가 먼저 올라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대형주가 먼저 올라가요. 그리고 코스닥이 가는데 왜 그러느냐? 돈이 없으니까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쪽으로 몰아야 돼요. 그게 지금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이제 몰아서 특히 이쪽으로 몰아가지고 여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렇게 못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지금 차트가 달라요. 약간. 네? 삼성전자 쪽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고 지금. 싼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의 F 잘 보세요. 미국의 F는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삼성하고 애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애플도 좋은데 요즘에 미국의 애플 막 이런 빅테크 기업들 막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가는 거예요 지금. 돈이 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 차트를 다시 볼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갔죠. 보세요. 많이 올랐어요. 저점 대비 지금 10,000원 올랐으니까 51,800원에서 지금 61,800원이에요. 그럼 10,000원 올랐으니까 20% 가까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양봉을 좀 세게 뽑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이게 올라가다가 어디서 걸리냐면 여기쯤에서 걸릴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쯤에 그 다음에 여기 사이겠다. 갭이 하나 있는데 요 사이가 저항일 거예요. 여기가 전저점이었고 떨어지기 전에 전저점이었고 여기에 갭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 한번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거나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쯤 그러니까 딱 떨어져야지만 가는 게 아니라 그 근처를 가면은 이제 삼성전자 상승이 약간 둔화되겠죠.
예를 들어서 엊그제는 3% 갔는데 오늘은 2%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주식 잘하면 세력 드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슬슬 저기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우리 거 올리지 않아요. 이제 우리 거 가자. 그 탕수육 좋아하세요? 탕수육? 중국집에 가면은 짜장면하고 탕수육 시켜서 드실 때가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시키면은 보통은 탕수육 먼저 주죠, 맞죠, 그죠? 네. 식사를 이제 탕수육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요리니까 그거부터 하고 뒤에 짜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가 탕수육인 거예요. 요거를 이제 얼추 먹을 때 되면 주방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센스 있게 짜장면을 탁 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탕수육 먹을 게 아직 남았어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짜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식사하세요 이러면서. 이해가 쉽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탕수육, 짜장면은 코스다. 네. 테마주, 개별주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아까 뭐 하수액을 잠깐 했는데 삼성전자 막 올라가고 막 코스피 지수 막 올라갈 때 또 하수가 또 하는 소리가 있어요. 어우 씨 XX 내 거만 안 가고 진짜 짜증나 이러면서. 왜냐면 그분이 개별주나 테마주 위주로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 순서가 저기 한 거예요. 늦은 거예요. 짜증내시면 안 돼요. 네. 짜증내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네. 사람이니까 가끔가다 화를 낼 수 있지만 네. 자주 하시면 안 돼요. 네,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보시면 어때요? 코스피 지수는 6월 7월 저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이게 저번에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죠? 아일랜드 갭. 기억한다 7번? 네. 기억력 테스트. 기억하세요? 아일랜드 갭으로 보인다. 네, 맞은 거예요, 이게. 이게 아일랜드 갭이 맞았어요. 이건 내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언제 시간 나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확실하게 아일랜드 갭이 맞았어요. 아일랜드 갭이 나오면은 바닥 찍은 거 맞아요. 네. 저도 여기서 조심스럽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잘 됐네요. 네. 바닥 맞힌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바닥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닥을 찍든 못 찍었든 주식을 수익 날 때까지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좀만 더 힘내세요. 반드시 웃게 될 날이 와요. 반드시 웃게 될 날이 온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뭐요? 그럼 코스피 지수는 이제 여기를 깼다가 아일랜드 갭을 만들어 놓고 이게 거의 한 달 동안 있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주도예요, 제주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명 써가지고 제주도로 유배 간 거예요. 지금은 제주도로 관광 가시지만 옛날에는 유배 갔잖아요. 가다가 막 그죠? 네. 죽을 수도 있고. 네. 제주도 유배 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제 누명을 벗고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코스닥은 아직도 유배지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쉽죠, 그죠? 네. 아직 유배지에서 못 나오고 있던 거예요.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때요? 코스닥 지수가 양봉 나오고 1.8%째.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코스닥 지수를 이건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를 깨고 나서 못 올렸는데 오늘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저도 이 짓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코스닥 지수는 이거 선을 제가 안 넣으려고 하거든요. 네, 거드릴게요. 대충 이렇게 보면 대충 볼게요. 이렇게. 뭐예요? 9월달, 10월달에 폭락해가지고 저기 유배 가가지고 거기서 이러고 있었다. 삼각수렴형이죠. 보통 여기서는 이제 삼각수렴형이라고 안 부르고 쐐기형이라고 불러요. 쐐기형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나오고 뚫고 올라온 거예요. 이제. 거래량이 미세하긴 하지만 감소하다가 살짝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돌파한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건 돌파를 한 거다. 이게 뭐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쭉 뽑아서 이제 약간 좀 쉬어야 되거든요. 저것도 쉴 때쯤이 되니까 코스닥이 눈치를 채고 우리도 갑시다 이러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이제 700포인트는 회복을 시켜놨죠. 그죠?
코스닥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 지수가 여기까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 계좌가 다 빨개지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가 달라져요. 최근까지는 망한다, 망할 거다 막 이랬죠. 근데 안 망하네?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아니 미국 FOMC하고 뭐 그럼 연말에 폭락 나오고 저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 죄송합니다. 네, 저 세금 얘기 나오면 놈이라고 막 욕을 합니다. 네.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금투세 막 한다고 그러죠. 주식으로 돈 벌면 세금 뜯는다고. 그랬더니 국민의힘 국회의원 놈들도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죠? 똑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라고 이게.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세금 뜯는데 미쳤어 나 진짜. 제가 깊은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갑자기 욕해갖고 놀라셨겠다. 난 세금 얘기만 나오면 난 도는 사람이에요. 네. 세금 떼는데 미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거든요. 아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주식시장 뭐 띄워주기나 다 하든가 그죠? 네. 여당도 아닌데 야당이 그죠? 네. 금투세 걷는다고. 이쪽에서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저기 기재부에서 안 한다고 그러고 있고 공무원들이 버티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고 있습니다. 욕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 불안해요. 연말마다 꼭 그러는 거예요. 연말마다. 연말 되면은 꼭 그래요. 금투세나 아니면 양도소득세 그래갖고 세금 뜯는다고 꼭 괴롭혀요. 찔러보고 국민들이 막 승질 내면 유예시키고. 승질 많이 내셔야 돼요. 뭐 금투세나 양도소득세 갖고 세금 걷는다고 막 그러면은 막 승질 내세요. 그때 화내셔도 돼. 저도 막 조용히 웃으면서 방송하다가 순간 이놈들 막 그러잖아요. 도둑놈들이라고. 뭘 그렇게 우리한테 보태준 게 있다고. 맨날 세금만 뜯으면서. 주식 거래할 때 거래세 내는데 이거 왜 또 뜯어요 이거를. 응? 말이 안 되는 거지. 종부세 한번 걷더니 신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그 코스닥 지수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이제 보통 이제 올라오면 무조건 여기까지 와요. 여기서부터 급락했으니 이걸 메꿔요. 여기서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 좀 더 올라요. 이해가셨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수가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시장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편안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뭐라도 튀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올라온다니까요. 지금 지수가 여기 713포인트에서 끝났는데 여기서는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들 거기서 아무리 상한가 나와도 본전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낙심하시면 안 돼요. 어이씨 상한가가 나왔는데 본전 되려면 상한가 2개나 더 나와야 되네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거기서 그렇게 낙심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어디예요? 거기에서 옆으로 돌다가 또 나온다니까 이제. 나 주인님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저 안 죽었어요. 저 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상한가 보여드렸으니까 좀만 더 참아야 돼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제 지수가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오죠. 그러면 그 종목들이 또 올라왔다가 약간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와요. 그래서 낙폭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종목을 힘들어도 들고 계셨던 분들은 세력이 자기도 돈 벌려고 올릴 때 같이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한번 내고 나시면 사람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거예요. 요번에 누가 안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지.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버티고 수익을 냈다는 거는요. 사실 이 사람들한테 세금 면제해 줘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네. 아무리 뭐 금투세건 양도소득세건 뭘 한다고 해도 뭐 부자 감세 이래가지고 뭐 저기 뭐 반대한다고 막 그러던데 다 프레임이고요. 그 뭐예요? 이런 와중에 진짜 손절 안 하고 그죠? 네. 막 진짜 그 막 30% 50% 하락을 견디고 수익 냈다나 그 사람들은 난 세금 전체적으로 걷지 말아야 되지만 특히 이분들은 세금을 난 더 감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거래세 환급해 주든가. 참고 버텼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상을 줘야지 뭐 세금을 뜯어요, 도둑놈들. 제가 욕하는. 원래 제가 그 양도소득세 그런 거 정치인들 걷는다고 할 때 제가 욕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장이라도 좋을 때 그럼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제가 입에서 욕 나오잖아요. 이제. 아무튼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더 올라올 걸로 보이니까 올라올 때 지수만 올라가고 내 종목은 안 가요 그러지 마시고
내 차례가 온다라고 믿고 기다리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종목을 추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갖고 있는 게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뭐를요? 이 종목이 올라올까요? 뭐 예를 들어서 종목 아무거나 볼게요. 아무거나. 네. 우리가 상관없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볼까요? 자, 진짜 아무거나 갖고 왔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시죠? 네. 근데 어떤 분이 여기가 한 이쯤이 여기서 샀다고 할까요? 대충? 여기는 8,000원대네, 그죠? 네. 아니면은 뭐 여기나 아니면 여기서 샀다고 치자고요. 여기도 8,000원이니까 샀는데 여기서 사신 분은 샀다가 손실이 한 30% 이상 났었는데 상한가가 나와서 급등을 했어요. 근데 팔으려고 하다가 수익이 한 10% 수익인데 에이 더 가져가자 그래서 안 팔았더니 끌려 내려왔어요. 고생 좀 많이 하셨겠죠? 6개월 동안 6개월 두고 있었겠다, 그죠? 여기서 샀으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 사신 분은 그것도 8,000원에 샀는데 바로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이제 물린 거죠. 그래서 저기 5,650원까지 갔다가 다시 6,700원이 됐어요. 지금은 8,000원에 샀으면은 손실이 한 15% 되겠다, 그죠? 네, 15% 16%.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이분이 들고 있는 분이 이런 생각을 하신다니까. 올라올까? 올라올 수 있을까? 이거 가능할까? 오래 걸릴까?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12월 달에 미국이 또 연준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떨어지는 거 아니야? 11월 오늘이 저 미국 중간선거 하는 날이죠. 미국 중간선거 했는데 나 트럼프 굉장히 싫은데 트럼프 공화당이 또 정권 잡는 거 정권 저기 잡는 거 아니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은행으로 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까 말까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종목이 괜찮은지 누구한테 봐달라고 하는 거죠. 뭐 무방 떠돌아다니면서 전문가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종목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점검하라고 하면 차트 보면서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언제 오를까요? 더 사도 될까요? 돈도 없으면서 더 사도 될까요? 네. 찔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살 때 뭘 잘못했는지 생각을 잘 해보면 돼요. 내가 이 종목을 살 때 비싸게 샀는지 아니면 내가 이 재료를 보고 샀는데 그 재료가 살아있는지 바뀌었는지 유효한지 세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력이 진짜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지. 차트 보면서 지금 몇 프로 손실인데 추매해도 될까요? 더 살까요? 언제 갈까요? 또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질 것 같으면 팔았다가 다시 살까요? 대부분 개인들이 그런 질문해요.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없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을 내가 지금 버려야 되는지 잘라야 되는지 아니면 버텨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잘못했나 안 했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자기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죠. 이번 주 아직 수목금 3일 남았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그런 생각하실 때는 겨울에 저기 햇빛 부족하면 우울증 오시니까 어디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햇빛을 좀 쬐면서 광합성을 하셔야 돼요. 광합성.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증 온대요. 실제로 좀 다운되고 막 그래요. 광합성을 하시면서 아니면 좀 걸으시면서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보기엔 동일 고무벨트 괜찮아요. 네. 유보율이 뭐 2,800%에다가 부채는 70%밖에 안 되고 BPS가 14,650원짜리 주식인데 현재가 6,700원.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신용은 1.3%, 거의 없고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이니까 상한가도 잘 나오는 주식이고 이래저래 뭐 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네. 괜찮아 보이네요. 사실한 얘기는 아니고. 네. 또 오해하시나? 제가 만약에 이런 데서 막 실수로 그럴 리도 없겠지만 들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너 지금 수익 내고 파세요. 간단하죠, 그죠? 네.
누가 나한테 이거 갖고 있는 물어봤다 그러면 수익 있는 거 파세요. 그분이 그러겠죠. 얼마에 걸어두면 될까요? 뭘 걸어둬요? 올라오면 적당히 줄이시면 되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네. 그분도 올라오겠구나. 그럼 기다려야 되겠다.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종목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양봉 하나 나오면 여기에 상한가 하나 나오면 여기에요. 안 나올 것 같죠? 어느 날 툭 튀어나와요. 이런 것들이. 낙폭과대 다스코 이런 것도 보면 이게 무너졌던 거 아니에요.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우크라이나가 뭐 전세가 러시아보다 유리하다 그래서 막 올라가려고 준비하다가 이게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화가 나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훅 떨어졌잖아요. 뉴스에 이게 나가 떨어진 게 뉴스에. 러시아가 미쳤으니까 지금 핵을 쏘게? 쏠 일이 거의 없죠. 그 이제 맨날 언론에서 뭐 푸틴이 핵 쏜다 막 그냥 공포 조장하다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휴전 얘기하잖아요. 추우니까. 추우면 전쟁을 원활하게 진행을 못해요. 양쪽 다. 휴전 얘기 나온다니까요. 또 올라오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낙폭이 일단은 크게 회복이 될 거예요. 그 순서가 언제라고요? 코스피 올라오고 삼성전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올라오고 그 뒤에 여러분들께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게 싫으면은 삼성전자를 샀어야죠. 그죠? 근데 삼성전자를 안 사신 분들은 내 차례는 요 다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정말 한 번 더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지수만 올라가고 내 건 안 가요. 불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거예요. 대부분 거기서 심리가 또 망가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원전 테마 좀 보셨나요? 어제 원전 테마 찾아보라고. 오늘 원전 테마주도 좀 괜찮았고요.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쭉 올라오니까 또 외국인하고 또 기관 수급이 또 괜찮았거든요. 코스닥이. 잠시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래소만 순매수를 해준 게 아니라 코스닥도 순매수를 해줬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윤님 지금 어렵네요라고 쓰셨는데 전문가 같이 하신 분들은 그 사람이 매도 사인 내줄 때 따라 하시면 되고 제가 얘기한 거는 혼자 하시는 분들 알아서 그렇게 잘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신 분은 다시 1번 찍어주시고. 네. 우리 회원님 왜 헷갈려 하십니까? 매도 사인 다 내드리는데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여기 많이 참여를 하시니까 녹화 방송도 많이 보시고 그분들 참고해서 하는 얘기예요. 네네. 네, 회원 가입하시면 매도 사인 다 내드립니다. 당연하죠. 안 내드리면 이상한 거죠, 그죠? 매수 사인 나가면 반드시 매도 사인 나가요. 네. 그래서 지금 원전 테마주는 제가 내일이나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또 다 됐네요, 그죠? 네. 아무튼 지금 지수가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이제 개별주 테마주도 막 올라오겠죠. 이럴 때 혼자 하시면 어떻게 돼요? 소외당하겠죠. 네, 소외당하기 싫으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면 돼요. 네. 기존 제 방의 회원이었던 분들 중에 지금 이제 종목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도 잘 되실 거예요. 네, 걱정들 하지 마시고 돈이 안 돌아서 지금 잠깐 밖에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제 올라올 때 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방에서도 얘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힘들 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무방에만 있으신 분들도 지금 올라올 때 기회를 놓치시면 나중에 소외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안 되겠다가 아니라 나 해봐야 되겠다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네. 자꾸 주가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부동산은 뭐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데 주가는 자꾸 올라가죠. 네.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이 이걸 하셔야 돼요. 부동산 막 떨어진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더 떨어질 것 같죠? 천만에요. 자, 이거 빨리 찍어보세요. 하나만 더 합시다. 중요한 거니까. 주식이 먼저 떨어질까요? 부동산이 먼저 떨어질까요? 주식이다 1번, 부동산이다 4번. 주식이 먼저 떨어질까요? 부동산이 먼저 떨어질까요? 그러면 바닥에 누가 먼저 나오겠어요? 네, 다 1번 찍으시네. 맞아요. 그러면 바닥을 누가 먼저 찍어요? 주식시장이죠. 그럼 부동산 떨어지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 침체 온다? 아유 왼수예요 왼수 진짜.
시차가 몇 달씩 난단 말이에요 이게. 음? 부동산 떨어지니까 주식시장도 계속 떨어진다고요? 에휴, 진짜 그건 아니죠. 주식에 선조정 맞는 건데 바닥도 먼저 찍고 먼저 올라옵니다. 부동산은 그 뒤에 올라옵니다.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오늘 밤도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우리 또 뒤에 테마주 달인이시죠? 네, 테마주 잘하시는 우리 김 실장님이 또 열심히 네옴시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도 테마주도 요즘에 시세가 막 돌고 있는데 그거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유튜브나 여기 무소TV 들어가셔가지고 많이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테마주 되게 잘하세요. 네, 설명도 잘하시고.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네, 내일